불가능한 얘기지만 만약에 한 400, 뭐 한 2월에 3월 400이 나왔다. 그럼 저는 깨끗이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토익이 굉장히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그 시장을 선점해버리면 지금 이 친구들이 토익 960을 맞을 것 같으면 이미 입시 때 이미 수능 1등급을 좋은 데 갔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페니메토 제주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장소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미대편입 학원인데요. 한번 저랑 미대편입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잠시 그 자기소개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대편입 홍대의대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그 미대편입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대편입은 뭐 디자인 계열 그리고 순수 계열 이렇게 미대를 총칭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편입하려는 학생들이 하는 게 미대편입이고, 비전공자들도 사실은 편입을 통해서 많이 그 미대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보통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그 미대편입하는 준비 기간, 그 기간이 대략 어떻게 돼요? 3, 4개월 정도는 그래도 입시 경험이 있는 친구들, 입시 미술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좀 유리하고, 실기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월 달부터는 시작하는 게 좋죠. 물감을 다루거나 뭐 이렇게 재표현 재료들을 좀 다룰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예상 주제들, 그러니까 보통 기본 주제 내지는 예상 주제들이 한 보통 20개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꼭 전공자만 있진 않을 텐데 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편입 합격에 좀 잘 되는지 궁금해요. 타전공자, 그러니까 비전공자 이런 친구들이 최근에 상당히 유입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반에, 그러니까 한 강의실에 뭐 한 20명, 30명을 치면 타전공이 많아야 한두 명 정도 있었어요.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는 타전공이 한 20% 정도 가까이 돼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요즘 적성을 찾아서 학생들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타전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서울 주요대에 있는 친구들, 이제 학벌이 좀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 자체가 상담할 때부터 토익이라는 게 막 950, 960 뭐 이렇게 찍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네네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그 영어 위주의 대학이 일단은 굉장히 이 친구한테는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성신여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토익만이었어. 토익 100%거든요. 100%. 토익 100%였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1차가 컷오프가 있는데 1차에서 정원의 6배수. 그러니까 만약 한 명 뽑으면 6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뽑으면 6명 안에 일단은 그 줄 세워가지고 토익으로 자르다 보니까 토익이 작년 기준으로 950, 60까지. 미대편입인데요? 미대편입인데. 어마무시하네 진짜.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런 친구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돌아다녀요. 한 10명 정도 돌아다녀요, 한 해. 미쳤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실기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진입할 수 자체가 없어요. 토익을 내가,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타전공에서 내가 비록 실기는 내가 실기력이 모자르지만 이제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토익이라는 영어의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대학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이 그 친구들한테는 되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타전공인데 불구하고 이제 좀 지방되거나 아니면 좀 그 영어 실력이라는 게 좀 약간 미비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작년에도 과기대 같은 경우에도 2명 다 타전공이 들어왔어요. 과기대 디자인학부 5명 모집에 저희가 2명이 합격했는데 대박. 2명 전부 다 타전공이었어요. 타전공.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실기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시립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에게 영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압도적인 데보다는 여기는 실기가 꽤 높기 때문에 700대 후반 뭐 이런데 실기로서 극복을 한 거죠. 그런 친구들이 타전공이 많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대 그 전에 전문대 학생들이랑 90% 정도 돼요. 미대 편입하려는 학생들. 전문대 학생들이랑 90% 정도 되고,
지방 4년제 내지는 타전공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대 중에 사실은 실기 전형하는 학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전문대에서 뭐 전공을 디자인을 했지만 사실은 입시 실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한 60% 정도 돼요. 거의 다 없구나. 그러니까 타전공이나 뭐 이게 크게 그런 네. 장벽이 없어요. 장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타전공도 열심히 해서 잘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졸인 경우에 내가 나이가 좀 있어. 그래서 편입을 하고 싶어. 하지만 고졸인 경우에 학점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점연제를 통해서 학위 취득했어도 학교에서 이렇게 잘 붙어주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이게 편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격이 패자부활전이거든요. 아, 패자부활전.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맞아요. 패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해서 주류권에 올라가는 패자부활전이어서 뭐 약간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약간 하향 평준화된 여기에서의 다시 재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별로 없고요. 중요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학원제를 통해서 학점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전문학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학사 자격을 획득해서 편입 자격을 만들고서 일단 그게 첫 번째죠. 그렇죠, 자격이 그렇죠.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뭐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어차피 제로 베이스에서 실기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똑같다고 저는 똑같은 거네요. 네네. 그럼 어쨌든 뭐 학위에 있다 쳐도 성적, 그러니까 전적대의 성적 이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을 텐데 반영이 좀 많이 되나요? 그거는 뭐 잘 아실 텐데 뭐 그 성적이 반영된다는 거는 일단 미대 편입 쪽에서는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 지금 저희 서울 수도권 편입은 사실 서울 수도권 위주가 편입이니까 맞아요. 서울 수도권대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 아예 전형에서 그러니까 학점이 없어요. 그냥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입시로 따지면 내신이 그냥 반영이 아예 전형에서 없는 거죠. 1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한양대 40%,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중앙대 20%, 뭐 이런 식으로 그 강무에 콩나듯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2명 모집에 2명 다 최초 합격을 했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실기 60에 학점 40. 근데 이 친구들의 성적이 3.2, 3.8이었거든요. 그러면 3.8은 100번 양보해서 3.8을 그냥 그래 정말 실기가 날고 겪구나. 경쟁률도 41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40%라고 봤을 때는 3.8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실기 탑이었구나. 정말 탑 오브 더 탑.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맞아요. 하면 그냥 그 정도 이해해줄 수 있는데 그쵸. 3.2는 사실은 우리가 입시로 비교해보자면 수능이 한 7등급? 그 정도구나. 아니 내신이 한 7등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내신 7등급으로 한양대 갈 수가 없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한양대는 40% 뭐 성적이 40%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없구나. 거의 60%가 다 그냥 먹어간 거네요. 실질 반영률이 없구나. 2011년 이후로는 모든 대학들이 학점을 아예 전형에서 빼버리거나 있어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미대 편입 같은 경우는 영어가 반영이 안 된 학교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3분의 2 정도는 실기와 학점이 들어가고 한 3분의 1 정도가 영어가 같이 반영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점은 사실상 거의 무의미한 거기 때문에 영어가 안 들어가 전형에 반영이 안 되는 학교는 그냥 다 실기 100%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한양대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영어 들어가는 학교들은 사실 영어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퍼센테이지보다 영어의 그 반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들이 그 영어를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좀 학교 레벨 뭐 네임 빨리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대부분 영어를 보통 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일단은 토익이라든지 토익은 일단 한 900점대 이상 무조건. 이게 그래서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토익이 굉장히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그 시장을 선점해버리면 그러면 이미 그 미래의 꿈을 안고 실기를 많이 했었던 학생들이 진입 자체를 못해요. 너무 좀 그렇네.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1차에서
영어를 끊어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보여줄 수가 그쵸? 없구나. 지금 이 친구들이 토익 960 맞을 것 같았으면 이미 입시 때 이미 수능 1등급으로 좋은데 갔겠죠, 그죠?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토익을 네. 900점 내가 만약에 뭐 2월에 만약에 편입 시작한다 그랬을 때 불가능한 얘기지만 만약에 한 400, 뭐 한 2월에 3월에 400이 나왔다. 그럼 저는 깨끗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네. 400에서 900 나오는 거의 사실 왜냐면 7등급에서 1등급이 된다는 거니까 그런 사례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거의 그죠? 희박하죠. 거의 희박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 사례가 나오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네. 할 말이 없는데 뭐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한 2, 3월에 한 700개 정도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해볼 만은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일단 편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복수 지원인데 네. 그 미대 편입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내가 원하는 학교 다 지원 가능한 걸까요? 입시는 가군, 나군, 다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에서 하나, 나에서 하나, 네. 다에서 하나.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좀 찢어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쵸. 선택지가 딱 이렇게만 있으니까. 근데 편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형일이 겹치지만 않으면 그냥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외부 사람 처음에 볼 때 편입이 경쟁률 어마어마하다는데 편입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보면 견형일이 겹치지 않으면 다 시험 보다 보니까 인서울 네. 수도권 캠퍼스만 치더라도 많으면 12개까지 볼 수 있어요. 4군데 합격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중에 4군데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등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합이 계속 돌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캠퍼스 일단은 편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그 경쟁률을 봤을 때는 해볼만 하다는 거죠. 훨씬. 네. 아무래도 그 대학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취업과도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네. 내가 편입생인데 취업에 불이익이 가는지가 가장 궁금해해요. 혹시 미대 편입 그런 게 있나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걸렸던 점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학원이라든지 학생 가르쳤던 게 지금 20년이 됐거든요.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도 빅데이터가 많이 쌓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제자들도 엄청 많고 네. 그다음에 학교를 군데 여러 학교들을 다 보내봤고 네. 또 이 친구들이 졸업해서 또 연락도 계속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들려오는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차별 같은 게.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미대 디자인 계열이라는 게 네. 사실 대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렇군요. 대기업에서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에이전시 뭐 이런 회사들을 많이 다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뭐 중견기업들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네. 한국타이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네.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간 친구들도 꽤 많아요. 큰 회사를 다 갔네요. 네네네. 이게 바로 그 뭐 인턴십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열심히 한 친구들은 또 학교 가서도 또 열심히 해요. 뭐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잘 가는 친구들도 잘 가고요. 아니면 이제 좀 측면 공격?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견기업부터 이렇게 네. 차근차근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스펙을 좀 쌓고 가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학생 막 상담을 오거나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지도하는 학생들한테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적성입니다. 적성. 그러니까 적성과 소질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적성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 적성 내가 좋아하는. 소질은 내가 잘하는 거. 근데 적성과 소질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면 너무 좋죠. 내가 좋아하는데 심지어 잘하기까지 하면 좋죠. 근데 세상은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적성은 있는데 소질이 없거나 소질은 있는데 적성이 없거나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선택은 뭐냐면 적성입니다. 적성. 왜냐면 이걸 한번 선택하면 졸업해서 계속 이 바닥에서 네. 그 생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 이상을 실현하면서 네네. 동시에 생계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적성이라는 동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시각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만약 공예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는 공예가 너무 좋은데 엄마가 뭐 취업 때문에 시각을 한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좀 결과가 좀 좋진 않더라고요. 이게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를 보면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니 해도 적성. 미대 편입을 하고 싶으면 미대 편입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대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럼 나는 뭐 경영이라든지 뭐
영문이라든지 네. 그럼 글로 가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기준은 적성으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맞는 얘기라고 뭘 생각하고 하든 간에 네, 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